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그러니 남을 무턱대고 따라해선 안 됩니다. 그에게 최적인 것이 나에겐 최악의 한 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생각을 키우는 동양 철학 이야기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단에서 걸음걸이 배우기. 연나라 수릉에 사는 한 젊은이는 걸음걸이가 무척 흉했다. 어느 날 그는 조나라 수도 한단에 사는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반듯해서 보기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산 넘고 물 건너 한단을 찾아갔다. 젊은이는 온갖 고초를 겪으며 한단에 도착했다. 과연 번화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아주 반듯하여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우아한 기품을 보여주었다. 젊은이는 행인들의 걸음걸이를 흉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뒤틀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못된 버릇이 너무 뿌리가 깊어서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여겼다. 그는 활발하게 걸어가는 아이들과 얌전히 걸어가는 여인들의 걸음걸이까지 따라하면서 반달이 넘도록 걸음걸이를 열심히 배웠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한단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배우기는커녕 원래의 자기 걸음걸이까지 몽땅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가 연나라 수릉으로 돌아갈 때는 손발을 어쩌지 못하고 기어갔다. 장자에서 이야기 풀이. 수릉에 사는 젊은이가 새로운 걸음걸이를 배우지 못한 것은 우선 어떠한 걸음걸이를 배워야 할지 명확하지 않고 또한 명확한 주관도 없으면서 닥치는 대로 배우려 했기 때문이다. 지식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목표를 정하고 분류하여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 지식이 누적되고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남의 장점은 반드시 배워야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 목적이 명확하고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바르게 배워야 한다. 그러지 않고 억지로 배운다든가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한단지보. 조나라 서울한, 조나라 서울단, 어조사지, 걸음보. 한단의 걸음걸이라는 뜻으로 제 분수를 잊고 무턱대고 남을 흉내내다가 이것저것 다 이름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이에 심장을 꿰뚫는 활솜씨. 고대의 유명한 궁사인 감승에게 비위라는 제자가 있었다. 제자는 열심히 노력하여 스승을 훨씬 능가하는 실력을 가지게 되었다. 어느 날 기창이라는 사람이 활쏘기를 배우려고 비위를 찾아갔다. 비위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깜빡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활쏘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기창은 집으로 돌아와 비위가 말한 대로 아내의 배틀 밑에 드러누워 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눈 깜빡이지 않고 바라보았다. 이렇게 2년 동안 훈련하자 끝이 날카로운 송곳이 눈동자를 찌르려 해도 눈을 전혀 깜빡이지 않게 되었다. 그는 이 사실을 비위에게 알리려고 흥분하여 뛰어갔다.
비위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이렇게 말했다. 아직 안 되네. 다음에는 눈에 힘을 길러야 활쏘기에 대해 말할 수 있네. 아주 작은 물체도 아주 크게 보이고 어렴풋한 목표물도 분명히 볼 수 있게 되거든. 그때 다시 찾아오게. 집으로 돌아온 기창은 이 한 마리를 잡아 소의 꼬리털에 매단 뒤 그것을 창문 위에 걸어두고 날마다 남쪽을 향해 눈도 깜빡이지 않고 바라보았다. 열흘쯤 지나자 이가 점점 더 분명히 크게 보이더니 3년 뒤에는 마침내 수레바퀴만큼 크게 보였다. 다른 작은 물건도 마찬가지로 언덕만큼 크게 보였다. 그는 연나라에서 생산한 쇠불로 만든 활에 초나라에서 나는 쑥대로 만든 화살을 메어서 이를 쏘았다. 활시위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화살이 이의 심장을 꿰뚫었지만 소 꼬리털은 여전히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그는 다시 비위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비위는 그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축하하네. 자네는 이제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했네. 열자에서 이야기 풀이. 기창은 활쏘기를 배우려고 전후 5년이라는 긴 세월을 모두 시력을 훈련하는 데 보냈다. 지루하고 긴 시간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견뎌내어 끝내는 성공하였다. 배움의 자리에서는 반드시 성실하게 배우고 열심히 연마하며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화이다. 이 우화의 주인공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성공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관슬지기. 꿰관, 이슬, 어조사지, 제주기. 화살을 쏘아 이를 꿰뚫는 제주라는 뜻으로 활을 쏘는 제주가 입신의 경지에 다다랐음을 가리키는 말. 귀 막고 방울 훔치기. 진나라의 대부 범신의 집 대문에는 맑은 소리가 나는 방울이 달려 있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대문에 걸려있는 그 방울을 보고 훔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 방울을 떼어내자면 방울에서 소리가 나지 않겠는가? 한참 궁리한 끝에 한 가지 수가 떠올랐다. 방울 소리가 이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귀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만약 귀를 막아버린다면 방울 소리를 들을 수 없지 않겠는가? 그는 자기의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치러 갔다. 방울을 떼어내는 순간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울렸다. 그는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주인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여시 춘추에서. 이야기 풀이. 방울을 훔칠 때 자기의 귀를 막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매우 어리석은 행위이다. 이우아는 어떤 일을 할 때 스스로 똑똑한 체하여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려 하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해 낭패를 당하는 것은 자기 자신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귀 막고 방울 훔치기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는 행위를 비유한 이야기이다. 학생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건 역시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까지 속이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엄이도령. 가릴 엄, 귀이, 훔칠도, 방울령.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친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독선적이고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하여 쓰는 말.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 춘추시대 때 진나라가 영토 확장을 위해 괵나라를 치려면 반드시 이웃나라인 우나라를 지나가야만 했다. 진나라 현공은 우나라 왕에게 수국 지방에서 나는 진귀한 벽옥을 바치며 길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우나라 대부 궁지기가 왕에게 간언을 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와 괵나라는 입술과 이 같은 관계입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입니다. 입술이 없는데 이가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괵나라와 서로 돕는 것은 서로에게 은덕을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진나라가 괵나라를 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나라 왕은 궁지기의 말을 외면한 채 진나라 헌공이 준 벽옥을 받고 길을 빌려주었다. 괵나라를 빼앗은 진나라는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를 쳤다. 여시 춘추. 이야기 풀이. 식견이 좁은 우나라 왕은 오직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진나라 헌공이 품고 있는 야심을 보지 못했다. 그에게 길을 빌려주는 것이 자기 나라의 존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진나라에게 길을 빌려줌으로써 결국은 나라를 잃게 되는 비극을 초래했다. 서로의 관계가 밀접하면서 이해가 얽혀있는 것을 비유한 이야기이다.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여 멀리 앞을 보지 않으면 당장 얻은 이익에 비할 수 없는 큰 손해가 닥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그 일과 관련된 주변 상황과 상호관계를 잘 살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순망치한. 입술순 망할만, 이치 찰한.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가까운 사이의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